자, 저희 다 같이 큰 소리로 인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게요. 네. 자, 우선 반갑습니다. 저희 그 제6회 손해평가사 합격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 원래 합격자 모임이 일정이 수립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무기한으로 지금 연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은 강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은 강주 지역이나마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좀 이렇게 커피 등이라든가 다과 그런 걸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가급적 좀 음식 섭취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등이라든가 이렇게 다과를 준비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저희가 이제 네이빙 소개 그리고 축사, 실무 교육, 그다음에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부터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내부는 좀 나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일단 내부 우리 손님들부터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한국농업재보험협회 강주 전남 지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민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해주세요. 네, 다음은 한국손해사평가협회 송영일 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앉은 순서대로 그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여러분, 바로 전 선배님이시네요. 네, 여기 강주고시 이쪽 에듀아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5회 손해평가사 지금 회원입니다. 우리 그 양현정 평가사님입니다. 자, 다음은 역시 작년에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지금 현재 강학 모임의 사무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윤전매 평가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전 기수입니다. 제 4회 손해평가사입니다. 우리 안재청 평가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장님 그다음에 자, 우리 한국 손해평가사 협회 사무장님 맡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그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저희 그 손해평가사 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그 법인 또 법인 관계자분들 이렇게 많이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맨 처음에 저희가 한 30명 정도만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요즘에 워낙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수의 임원진들만 초대한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 에듀아 지금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시죠. 우리 한동호 원장님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 한동호입니다. 제6회 손해평가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합격한 손해평가사 시험 결과를 보면 전국 합격자 총 566명 중 269명을 에듀아에서 배출했습니다. 전국 합격자 비율을 보면 48%를 달성하였으며 전국 합격률 1위를 만들어주신 이 영광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가장 많이 애써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간담회 자리를 더욱 빛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손해평가사협회 광주전남지회 송영일 지회장님, 그리고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 광주전남지회 김성민 지회장님, 그리고 저희 에듀아 출신 4.25의 집행부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을 합격하기까지 늘 우리 곁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친구는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오늘 간담회 행사를 갖지만 마음 한켠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할 정도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간담회 주최를 하게 된 동기는 합격하신 여러분들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드려야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어 간담회 행사를 갖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신 손해평가사 사전교육 및 진로, 전망, 경제적인 수입 등을 간담회를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추후 합격자 모임을 통해 오늘 못던 멋진 합격의 축하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손해평가사 합격의 기쁨처럼 행복한 나날과 가정의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실질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잘생기셨죠. 네, 나이도 많이 드셨어요. 생각보다. 네, 말씀도 잘하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축사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 김성민 지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하고 사실은 제일 앞으로 많이 접하실 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 그냥 일명 농재협이라고 하는데요. 농재협 전남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가인으로 시작해서 3회 합격했고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우리 한수님 회장님이 먼저 하시기로 해가지고 회장님이 먼저 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신가 보자 하고 나서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또 이 공간에서 같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 아니면 아픔 아니면 서러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론적으로 배우신 거는 현장에 가시면 30-40%밖에 써먹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새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물론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지신 것 같을 거예요. 그런 마음은 이제 한 달만 누리시고요. 그 후부터는 이제 진정한 손해평가사로서의 어떤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길에 이제 우리 한소재 회장도 계시고 우리 농지협도 있고 함께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공부 함께 많이 하시게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누구신지 아시겠죠? 한국농업재해보험협회 광주전남 지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성민 지회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손해평가사협회 송영일 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송영일입니다. 먼저 어려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신
관문을 통과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게 계신 특별한 경영 능력과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신 우리 한동호 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뒷받침을 해주신 세 분의 교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틈에 손해 평가사에 자리를 붙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상생을 강조하는데 우리 김정민 지회장하고 저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됩니다. 저는 1회 합격을 해서 손해평가사 자격사로서 출발하는 손해평가사를 제가 만든 장본인이요. 앞으로 흐름까지 제가 예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소개를 자세히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손해평가사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인사를 드리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자격증이 수십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으뜸으로 제가 자랑하고 싶은 자격증이 손해평가사인 것입니다. 제가 공직생활 30년 이상 넘게 해서 여기에 지금 몰두 속으로 몰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월등한 이런 자격증이 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자격증이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는 데는 지금 올해 566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는데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를 주신 우리 한동호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회장님이 왜 지회장님이 되신 줄 아시겠죠? 예, 두 분 다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우리 지회장님 두 분께 질의를 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하고 1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교수님 축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들 합격 수기를 봐보니까 영국 신사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종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는 잘하는데 축사는 잘 못하거든요. 몇 자 적어온 거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회 손해평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야 손해평가사 교수 이종길입니다. 이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실 때 표준 수확량이 무엇인지 평년 수확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부하셨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엿한 평가사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각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경야독의 결과로 평가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을 다 잊으시고 앞으로 손해평가사의 꽃길만을 걷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공간이 이제 이렇게 교육 공간이 아니라 손해평가사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보듬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손해평가사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인사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신사 닉네임 이종길 교수님. 역시 말씀도 신사님답게 말씀 잘하시죠. 자, 이어서 요즘에 뜨는 스타 강사 고현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 정말 그 힘든 일도 많았고 그걸 잘 헤쳐나가면서 마음이 이 자리에 오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제 이번 시험 합격 이후에 더 힘드실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이제 또 적응도 하시고 또 개선도 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행복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곧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이종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꽃길을 걸으시되 안전한 꽃길 또 힘들어도 그게 꽃길이다 생각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가끔씩 또 뵙기도 할 텐데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시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고 애매한 거 있을 때 꼭 전화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식순에 그 다음에 저예요. 근데 원래 사실은 제가 원래 여기 간담회 사회를 볼 계획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지금 사회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식순에 제 인사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서소두에 제 사회자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듀아에서 손해평가사 강의를 하고 있는 김은순입니다. 오늘이 수능 시험일이잖아요. 예. 그 자녀들을 수능 시험 볼 때 아침에 학교에 이렇게 등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애리고 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 마음이었잖아요. 사실 여러분 시험 볼 때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이 합격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마음이 많이 갈망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다 같이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이 합격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많이 제가 빌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많이 합격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기쁨만큼이나 사실은 제가 더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 문자 오고 또 합격 수기 올라올 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애잔하게 아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전문 이제 자격을 가지신 손해평가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고 멋진 손해평가사가 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이어서 이 식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현석 교수님의 실무교육 식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편하게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앞전에 금방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애잔했었고, 지금은 이제 실무교육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자격증을 땄으니까 내년 3월달에 교육을 받으시고 현장에 나가실 때는 사실은 이제 책임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부탁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실무교육을 가름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별을 수확량 조사할 때 아무리 원리 원칙대로 하더라도 사람 관리 실패하면 손해평가는 잘못된 겁니다. 말 잘못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자 같더니 농지에가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 같으니까 피해도 없는데 왜 신고했느냐라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이 그 또 다른 사람 관리는 지역 농협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맡은 담당 농협의 담당 저는 항상 송곳은 끝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무자하고와 먼저 관계가 가장 좋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 내가 조합장을 잘하니까 그 농협에 갔더니 조합장을 잘하니까 그 조합장을 아니까 나머지는 괜찮겠지.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송곳은 끝부터 들어가지 머리부터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 같은 이 회원 간에 예를 들어서 2인 1조로 손해평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앞으로 손해평가는 1인 1조 시대로 지금 작년부터 올해부터 지금 대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2인 1조를 가더라도 같은 짝꿍하고 관계 굉장히 소중합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갈등이 어떤 거냐면 내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옆에 짝꿍은 차를 가지고 가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차 가지고 간 사람은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나 혼자 가도 이 기름때, 이 유류때가 들어가고 둘이 타도 이 유류때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당신이 타줘서 나 심심하게 안 해줬으니까 고맙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차 됐는데 왜 너 유류때 나한테 절반 안 주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꽁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불편해집니다. 그게 하나가 불편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미워져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계약자라든가 또 지역 농협이라든가 회원 간의 사람 관리는 손해평가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 보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때가 많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공부하실 때 봤던 업무 방법은 사실은 현장에서 쓸 만큼 그렇게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또 이 업무 방법대로 내가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했다고 해서 소송이 걸리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업무 방법은 내부 규칙일 뿐입니다. 계약자는 업무 방법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업무 방법대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번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나간다.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 NH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험 상품 농작물 치시고 농작물에서 과수 품목 치셔가지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해당되는 약관을 전부 다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 약관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 계약자도 보험계약 체결할 때 약관에 의해서 계약 체결했고 보험자도 약관에 의해서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계약자와 보험자가 동등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약관을 마스터하시고 두 번째는 손해평가사가 보는 업무 방법이 있습니다. 비슷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협회를 가시게 되면 그 업무 방법을 배부하는 협회도 있습니다. 양쪽에 협회 다 배부를 하는데 이렇게 그거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제일로 그 중요시하는 것은 1과목입니다. 1과목. 1과목에 보면 인수제한 같은 거 있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인수제한 농지가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 그건 계약 해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고추는 여러분도 공부하시다시피 제식 밀도지수 있잖아요. 밀도지수 10아르당 1,500에서 4,000주인데 오히려 고추가 1,000제곱미터보다 1,000제곱미터에 4,000주 이상이 심어져 있거나 1,500주 미만으로 심어져 있다면 얘는 보험계약이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서 이 집은 10아르당 한 500주 심어놔서 듬성듬성 잘 심어놨다. 아이고 사장님 수확하기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쏘련말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 쏘련말이 아니라 다른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때는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 보험 가입 금액은 최소한 1,500주에서 4,000주에 해당되는 농사를 즉 생산비를 투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입 금액입니다. 근데 너무 작다라고 설명을 해서 보험 담당 농협의 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과목에서는 인수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에 해당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 수확할 때 수확기를 놓쳐서 생긴 손해. 대표적인 게 콩입니다.
콩 꼬투리가 벗겨지면서 콩알이 다 빠졌을 때 콩 수확량 조사를 했는데 수확량이 떨어졌다. 그때는 꼬투리가 다 까져서 땅에 떨어진 콩을 사진을 다 찍으시고 계약자에게 수확기가 너무 늦어서 늦게 신고해 주셔서 이것은 수확량이 콩을 우리가 중량을 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중량이 부족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미보상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계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좋아요. 결국은 뭐냐면 업무 방법은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업무만 공부한 것은 합격하기 위한 업무 방법이고 앞으로 업무 방법은 먹고 살기 위한 업무 방법의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관, 업무 방법, 그다음에 농어업 재보험법, 농어업 재보험법 시행령, 그다음에 손해평가 조사 요령 있죠. 이것은 다 법 규정입니다. 이 법 규정은 소송사에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소송사에 쓰일 수 있는 거. 물론 소송사 소송에 대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폭넓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계약자를 설득하고 설명할 때 훨씬 유리하고 편하고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계약자를 내가 설득을 못하면은 이미 그 손해평가는 실패한 채로 진행이 되게 되고 불보듯 뻔하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겁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손해평가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평가하게 되면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체력 관리입니다. 이제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또 운전하시고 그럴 때 혼자 특히 요즘은 이제 조사를 많이 해서 운전을 저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혼자 운전하다가 근데 혼자 운전하실 때 항상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남녀평등 하는데요. 무임승차는 없다라는 것은 뭐냐? 남의 차를 얻어 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남에게 의지해서 내가 손해평가를 할 수는 없게 되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자력으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머리에 있는 지식도 그다음에 내가 차를 운전해서 농지까지 잘 찾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또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면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 맵 또 현장에 갔더니 지번과 지적을 모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지적을 확인하는 거. 그게 또 일요일 날은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앱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훈련이 또 필요하더라. 그래서 핸드폰도 잘 갖고 놓으셔야 됩니다. 핸드폰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제 조사 결과를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도 잘 갖고 놓으셔야 되고 또 차량도 현장까지 잘 가셔야 되고 이러고 그다음에 차에 내려서 현장에서 조사하실 때도 과수원에 갔는데 과수원에 이제 수백 그루의 나무를 직접 세시는 거 그거 실제 결과주 수를 조사하는 것도 사실은 내 체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실 때 기분 좋게 하시면 좋아요. 아, 바람 쐬면서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하면서 이제 조사하시면 좋겠죠. 근데 사실 현장에 가시게 되면 또 어느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 될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을 때도 또 어쩔 때는 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은 즐겁게 하셔야 되고요.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야외에 나가시게 되면 이제 그 해충들이 조금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해충들이. 그래서 그거는 뭐 발로 속 찬다 이렇게 장화 있죠. 저 보시죠. 좀 더 설명해 주시는데 퇴치용 장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충이라니까 뭘까 궁금한데 좀 이따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열심히 하시고 체력 관리는 잘 하셔요. 옛날에 3회 때 체력 관리 잘 하시라고 했더니 나이 드신 분이 무등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로프 타고 올라간 데 있죠. 이렇게 줄 잡고 올라간 데. 그거 다 떨어지셔서 골절되셔가지고 그것도 휠체어 타고 이렇게 그 실무교육 받으러 오신 그분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물론 아주 좋은 거죠. 훈련, 체력 관리, 기초 체력을 잘 관리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 뱃살은 빠지되 얼굴은 까맣다. 그렇게 모든 게 다 이익된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정말 그 앞으로 가는 길이 다 안전하고 이상 없고 풍족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그냥 당부 말씀으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실전에서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하시면은 몸소 체험 얻으신 것이 가장 상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장비 여기 전시되어 있잖아요. 대본님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예, 그래서 막 다이소도 가보고 또 기존에 계신 지인분들한테 야, 나 뭐 사야 돼? 수분 측정기 사야 돼. 그거 얼마야? 한 20 얼마? 돈도 나 안 버는데. 예, 해서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초기 장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굳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조사 시기에 따라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다만 어떤 장비가 필요하더라 해서 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손해평가사 그 실무 교육이 원래는 우리 천안에서 3일 집체 교육을 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5회 때부터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 공고했죠. 이번에도 온라인 교육으로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으십니다. 작년 5회 때 교육이 지연돼 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3월 달에 지금 교육한다고 이미 공고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자, 대망의 이 자격증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이게 바로 손해평가사 자격증입니다. 지금 현재 샘플이 우리 이종길 교수님이신데 사진이 아주 멋들어집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바인더 같은 거 이런 것은 여러분이 적기적기에 잘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가는 비가도 평가를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비 개인별로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옷은 저희가 조끼하고 모자가 있는데 이것은 평가사 협회든 그리고 또 법인이든 거기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끼 모자는 여러분이 구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걸 여러분한테 정말 자랑을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장갑인데 제가 착용한 장갑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막 아웃도어 가가지고 이렇게 손 없는 그런 장갑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제가 다 써봐도 저는 이 3M 장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제가 가위로 잘랐어요. 이쪽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오른쪽 잘라서 이걸로 계속 이렇게 집기하고 핸드폰 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손도 까맣게 안 타요. 그래서 저는 이 3M 장갑을 다 써봐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제 경작 면적하고 가입 면적하고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면적 측정해야 되잖아요. 면적 측정기. 다 이거 계수기 우리 차가수 조사 아시죠? 차가수 조사. 이 여러분들 막 나온 우리 신규 평가사님과 기존의 평가사님의 차이점은 바로 이 차가수 조사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막 나온 여러분들은 엉거주춤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나 좀 경력되시 우리 평가사님은 자세부터가 아주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차가수 조사는 이 계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 합격생분들한테 지금 이거 다 지급됐잖아요. 샘플로. 협회에서도 드리고 우리 여기 학원에서도 드리고 해서 이 부분 필수적인 계수기.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이런 줄자니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양파 조사, 마늘 조사, 수확량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저울. 그 다음 좀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벼조사, 콩조사 기본적으로 함수율 측정합니다. 함수율 측정기. 가격이 20만 원대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 물품이에요. 그리고 자, 우리 여러분들 재현율 수학 불능 몇 퍼센트? 65% 미만일 때 우리 수불 되잖아요. 인습기 재현율. 자, 무시무시한 벼 여러분들 내폭이 벼 잘라야 되잖아요. 낫 또 그리고 우리 홀테 참 이건 굉장히 좋은 상품 제품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내폭이 벼를 수확을 해서 이렇게 알곡을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이제 홀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선배님. 예, 바로 3회 우리 손해평가사 이일의 평가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걸 제작 대단하시죠. 엄청난 인기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홀대. 여러분들 구입하셔야 됩니다. 공짜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마늘 뽑는 건데 굳이 막 이걸 6가지 마늘을 뽑힐 정도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손으로 쭉 잡아 당기면 마늘이 아주 잘 캐집니다. 그러나 아주 좀 메마른 땅 깊이 있을 때는 이렇게 창으로 마늘을 캡니다. 철물점에 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늘 5cm, 야마늘 3cm, 양파 5cm 종구 자르잖아요. 전지가위 철물점에 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저울인데요. 우리 녹차 같은 경우에 차조사할 때 굉장히 어때요? 더 이렇게 그람당 이하로 우리가 재야 되잖아요. 네, 세세하게 잴 때. 그래서 저울은 뭐 우리가 콩조사할 때는 조금 담을 작은 거, 이렇게 양파 조사할 때는 좀 더 큰 거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kg짜리 지금 현재 갖다 놨어요. 충분합니다. 저희가 해보면 현장에서 해보면 이런 거 놔두고. 네. 자, 그다음에 방금 우리 그 고 교수님께서 뭐 해충 길다란 거 현장에 가면 길다란 해충이 막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겠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어쨌든 간에 땀을 잘 흡수하고 가볍고 이런 게 장비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뭐 미스 코리아 출신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내 몸이 편하고 내 몸이 불편을 안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신발인 것 같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화가 가볍고 땀에 잘 흡수가 안 되는, 땀을 잘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장화들, 의복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어디서 구입을 했냐면 철물점이 아니라 그 농협 자재 파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샀어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철물점에서도 제가 사봤는데 아무튼 구입 장소는 제가 그 농협 자재 그런 데서 구입을 했어요. 신어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서 제 것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캘리퍼스인데 사실은 저희가 어쩝니까 양파 구경 작은 거 5cm 미만, 6cm 미만 그건데 실질적으로 캘리퍼스를 현장에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목축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캘리퍼스도 정밀도를 요할 때는 사용하는 캘리퍼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밖에 이런 다양한 물품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조사한다. 그러면 어때요? 콩을 배해서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야, 그러면 콩망도 가서 철물점에 가서 사야 돼? 가지가지 다 결국에는 뭐 돈이고 또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댁에서 시골집에 가셨을 때 뭐 쌀 포대, 또 내가 지금 뭐 무슨 포대 같아요? 고추망이에요, 고추망. 여러분들 시골집에서 고추 따시잖아요. 고추 따잖아요, 부모님들. 고추망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콩 수확해서 콩 이렇게 수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타 부자재는 꼭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방금 저희들이 꼭 사야 할 것은 뭐 홀대라든가 저울, 그다음에 뭐 인숙기, 그다음 면적 측정기, 그다음에 수분 측정기 이런 것들은 아주 필수품 중에 하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장비를 막 사려고 애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나서 중간에 그때그때 조사 시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직 공동 구매 막 그런 걸 하진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가 많아서 어떤 협회 차원에서 뭐 공동 구매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저게 공지사항이라든가 그 시기에 맞춰서 장비는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시간 관계상 장비는 이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은 여러분이 사실은 오늘 나 그 자리에 꼭 가고 싶어. 꼭 가고 싶어. 정말 나 궁금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자격증을 땄는데 도대체 협회는 어디 가야 돼? 어디 협회가 좋아? 나 법인으로 취직할까? 근데 하루 나가면 얼마 벌어?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관심사이고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협회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여자 평가사인데 나 혼자 나가다가 뭔 일 있으면 어떡해? 굉장히 시골길 험하다던데 나 혼자 운전하다가 나 차 빠져보면 어떡해?
나 혼자 나가야 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괜찮습니다. 편하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질의응답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저기 회장님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게요. 앞으로 나오셔서. 그래서 우리 양쪽 협회 회장님, 지회장님하고 그다음 또 지회장님한테 질문한 내용 말고 나는 좀 우리 저 뒤에 계신 바로 여자 평가사님한테 좀 궁금하다. 또는 우리 한국 손해평가사협회 사무국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명을 하셔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이쪽 올라오십시오. 두 분 같이. 자, 지금부터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마이크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쪽 협회 한번 홍보 시간 한번 갖도록 할까요? 예.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 두 협회에서 와가지고 하면 그 시장의 어떤 물건팔이처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아까 인사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우리 저 지회장님이나 저나 손해평가사로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만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협회야 다른 게 있겠습니까? 또 같은 것이고 단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똑같이 손해평가하는 것은 다 같아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는데 단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 손해평가사라는 자격단체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언젠가나 나중에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 조직에 가든지 편하게 잘 하십시오. 근데 이제 관계 면에서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제 한손협 창립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남 회장 올해 임기가 끝나서 제 3기 2년 또 임기를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임기가 이제 2년 하면 앞으로 지도부 하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제가 떠나더라도 후배 후임기 집행부가 들어오더라도 무난한 시스템을 정착하자. 이게 저의 최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협회 전남지에 들어오면 그 시스템을 제가 참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놀랍게도 다른 그 저쪽 위에 그 농지업 우리 한선역 관계없이 질문이 많이 와요. 궁금하니까. 왜냐하면 업무 배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름 올 때는 송영일 설명했는데 들어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알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 가입하면은 우리는 딱 들어와서 추첨을 하도록 제가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추첨에 순서대로 쭉 나갑니다. 저하고 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점은 저희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협회 전남지의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농지업의 장점이 무언가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회장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농사 21년 차입니다. 담양에서 딸기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농사 짓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49이에요. 내년이 50대인데요. 아마 다른 지역 지회장님들에 비해서 가장 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줬다는 것, 그리고 저 밖에 오셨지만 우리 앞에서 나서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젊다는 것,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뒤에서 받쳐준다는 것, 저는 이게 어쩌면 12년도부터 농지업이 가져온 역사 그리고 문화와 전통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합격은 하셨지만 이제 배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저희는 맨날 교육시켜요. 제가 좀 새벽잠이 없어가지고 4시, 5시면 전체 밴드에 꼭 문제를 내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덕분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공부도 해서 저희 두 번째 장점은 교육이에요. 또 그 교육의 장점을 많이 살려나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떤 손해평가 시장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협회 쪽에서 특히나. 그러려면 객관적 조건이 좋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주관적인 조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 주관적인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저는 손해평가사로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제는 이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습니다. 이 손해평가사들도 실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실력이 없으면 도태될 거예요. 그래서 농지업 내에서도 이러한 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제가 지금 이게 원장 모음집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 만든 건데 26개 품목에 대해서 원장이 있거든요. 그런 원장들을 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좀 서두르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1월부터 좀 교육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5월 마늘 양파 들어가기 전까지 기본 이론 교육을 끝내고요. 적착 전까지 해서 현장 교육 끝내고 실제 현장으로 투입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업의 장점은 저 같은 사람이 회장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전통과 문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것, 이게 아마 농지업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자유스럽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면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한손엽 회장님께서는 일감을 순서대로 해서 주신다는 게 가장 장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농재엽 지회장님께서는 지금 업무 실력 향상을 시키시는 것을 가장 장점으로 내세우셨는데, 그러면 일의 배정 순서에 대해서는 농재엽 지회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의 배정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경험자, 유경험자, 무경험자 그 순서를 다 정하고요.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가령 마늘 양파가 나온다고 하면 기본은 그 순서대로 배정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특정인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이 가령 저 담양이라 하면 담양에 어떤 조사가 있는데 여기는 좀 민원이 많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해달라고 하면 임원진이나 팀장급에서 나가고, 그래서 기본 배정은 순서 배정이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융통성을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배정 다 똑같아요. 저기 회장님, 그 지금 질문 모음집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먼저 말씀 싹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 어떠신가요? 이렇게 지그지그로 같이 말씀 해주시면. 거기 있나요? 아니 마이크 드릴게요. 같이 하시어요. 네. 1번 복수 선택 안 됩니다. 네, 왜 복수 선택이 안 되냐면 일을 하려면 코드를 받아야 그 관계 기관에서 수당을 넣어주거든요. 이게 코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법인도 있고 뭐 협회도 들어오게 안 됩니다. 뭐 협회 2개 걸쳐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저 두 협회 장단 제가 이길까요? 했는데 그 장단점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없고, 이제 아까 저도 이제 갑자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은 이제 우리 저 사무국장님 저 와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5회 6회가 지금 고민이거든요. 이제 우리 여기 합격하신 분들도 아까 우리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민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대면 교육도 안 돼 있지, 또 그 실무 교육을 가도 지금 인강으로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저 올해 우리 사무장님 너무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은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을 내서 반드시 현장에서 돈을 벌게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준이 되면 이동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 신입 회원들은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회원들이 물어봐요. 어쨌든가요? 물어보니까 너무 만족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해서 우리 육회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신경을 지금 쓰느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민 회장께서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게 또 책도 준비하시고 나는 이런 열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모르고 우리 사무장님이 너무 잘하셔. 근데 우리 이제 김성민 회장이 부지런하시고 혈기도 넘치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이제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두 옆에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 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하고 혹시 어떠신가요? 저 그냥 3분 할게요. 예, 그러십시오. 예. 업무 배정은 똑같습니다. 거의 협회랑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평일반이 기본 형태로 가고요. 주말반 배정이 좀 애매합니다. 뭐냐면 일의 특성이 가령 양파다 가면 100건을 주고 언제까지 끝내라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처음에 들었던 사람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주말반 이틀 넣고 빼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말반은 어떤 배정에서 그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대신에 주말반에 조금 할 수 있는 거는 일이 많을 때 적착과 그다음에 고추나 아니면 벼 이때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연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주말반도 일단은 주말반은 기본 평일반과 달리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가시면서 조금 경험을 가령 내가 한 건 벼 아니면 적착 아니면 양파 꼭 한 건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면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가셔가지고 참관을 하셔요. 참관을 하시고 거기다가 살짝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늘한 얘기는 거짓으로 넣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 일 나오면 그래서 한 번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참관 형태로 많이 하셔요. 일단 경험을 쌓아 놓으셔야지 올해 경험을 쌓지 못하면 내년에 7회가 들어오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말반 계신 분들은 무조건 품목별 한 번 이상은 경험 쌓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셔가지고 참관이나 아니면 그 사이사이 좀 노력을 2배는 하셔가지고 움직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배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주말반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도 2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마 이제 물음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겠죠. 6회 합격하신 분인데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근데 지금 사표는 못 냈고 내년에 헌급 봐서 사표를 쓰겠는데 어쩌겠냐. 그래서 저는 그 우리 B형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주말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는 저의 그 장점은 제가 지금 지회장 일지를 쓰고 있어요. 계속 일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나 보여줘요. 깜짝 놀랍니다. 당신 뭐뭐 일했죠. 이렇게 딱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쓰냐면 어차피 이 주말반이 비전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경험을 치러야지. 우리 5회 합격생이 있는데 나중에 6회 7회 들어왔는데 그 사람보다 뒤져버리면 이 조직이 상당히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전 해요. 그래서 꼭 내가 의무적으로 당신 나와서 하세요. 이틀 3일이라도 그런 것을 제가 하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이 연락 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같이 두 협회에서 그런 것은 서로 배려가 되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협회 가입 방법은 저는 지금 이제 협회에 우리 들어오는 것은 저도 이제 그 우리 협회에서도 제가 좀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회라는 것은 크게 보고 저는 이제 전남지에는 어떻게 고맙기도 하지만 이 거대한 2개의 조직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계속 상생을 돌아오지 못할 강을 가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이유도 에듀아에 계신 분도 우리 한선협회 좀 오시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에듀아는 어디로 가볼로 이건 저는 반대.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어느 세월에는 손해사정사 아시지 않습니까? 손해사정사처럼 손해평가사 법인이 안 되란 법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인연의 고리는 갖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협회 우리 전남지 가입에 대해서는 협회 지금 이사에 나가서 제가 그 새로운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협회 회원들한테 지금 추천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협회에 들어오면 그 육회에 대해서는 그냥 관계없이 받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협회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선후배 간의 어떤 끈끈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하고 이제 먼저 이제 원하는 분들은 선배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신 분은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차후에 이렇게 기간이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이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두 협회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저 5번 조사비요. 제일 궁금하시죠? 다 들으셨을 건데 일일 보통 43만 9천 원이 최고치예요. 일일.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벼 조사 시기에는 1.5배를 줘가지고 58만 원, 60만 좀 안 될 때까지 받긴 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배가 안 됐고요. 기본 수당은 3만 원이 한 건만 하시더라도 3만 원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부가 수당이 이게 핵심인데요. 부가 수당이 하루 한산율 최고치가 27만 원이에요. 15점으로 15.27만 원. 그러면 1점당 18,000원 정도 되겠죠. 가령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피해사실조사 0.4점이에요. 그러면 그 벼로 보면 표본 조사가 1.1이에요. 그러면 1.1을 14개 정도 하면 15점이 되겠죠. 그러면 최고점 27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가수당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5점 27만 원이 부가수당 최고치다. 그다음에 일비는 3만 원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교통비 3만 원, 그다음에 중식비 9천 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네 건씩 해야지 한 건만 해야지 안 나고요. 세네 건씩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교통비라고 해가지고 군 단위를 벗어나게 되면 2만 원의 기름값 명목으로 2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대신에 도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숙박비로 해서 5만 원이 나가요. 근데 5만 원 숙박비가 나가면 장거리 교통비 2만 원 안 나가겠죠. 예, 그러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평가사 수당은 최고치로 하게 되면 기본 6건 이상인가 하게 되면 하여튼 5만 원.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합치면 기본 43만 원 9천 원 정도 이렇게 좀 조사비가 나가요. 그래서 숙박 같은 경우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저희가 외지로 많이 나가는 것은 적착 때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이 광주 전남 쪽에는 과수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충청도나 경상도, 특히 경상도 쪽에 과수가 많기 때문에 적착은 6월 말부터 사과배 중심으로 해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사과배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요. 8월 중순까지 해서 감이 이루어지는데 사과배 할 때 주로 많이 나가는데 청송이나 안동이나 뭐 다 외지로 다 나가요. 보통 한 달 이상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하고자 했으면 다 한 달 이상씩 했고요. 여성분들이 겁내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혼자 가시는 건 없고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같은 지역의 숙소를 정해가지고 같이 묵고 그다음에 혼자 숙소를 쓰고 싶으면 혼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음 맞는 사람께 있으면 2-3명이라 같이 쓰시면 좋죠. 그러면 숙박비 굳으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조사비는 그 정도 된다. 예.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돈 관련해 가지고는 예. 저희 기준으로 하면 10월 말까지 조사해 가지고 전산 입력이 되면 11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다음 달에. 왜냐하면 그 전체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맞는가라는 그 수정이나 아니면 보완을 해 가지고 11월 말 다음 달 말일에 그렇게 지급됩니다. 한 달 뒤에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본 농협통장이시고요. 계좌이체 다 됩니다. 바로 예. 필요 없습니다. 예. 아니요. 그러죠. 최고치 환산율 부가수당 15점 했을 때. 아니죠. 그때 다르죠. 그러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최고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근데 그게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협에 저희들 배정을 받을 때 가령 어디 담양에 10건이다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2건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한 건이라고 갔는데 실장 또 접수를 더 해가지고 1건 승부가 되기도 하고 이건 좀 여러 가지 다릅니다. 현장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최고는 15점 정도 부가세를 했을 때 40점. 평가사가 예, 예. 무조건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는 배정을 받아야만 되잖아요. 예, 그러죠. 예.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는.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질문은 마이크 통해서 질문하게요. 자, 동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요. 손만 들어주십시오. 마이크 드릴게요. 이번에 그 ITT 그 밴드 보니까 어떤 그 평가사분이 올려놓으셨던데 벼 조사하면서 30건을 했는데 15건만 해주기 때문에 그걸 안 된다 해서 뭐 그걸 이러네 저러네 그러던데 그거는 그럴 좀- 때는 예를 들면 농지역 같은 데나 선보 같은 데는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15건밖에 못 하는데 30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지 인원 보충을 해갖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지. 올해 특이한 경우였고요. 조사라는 게 특이성이 있습니다. 가령 10월이면 10월 안에 끝내야 될 조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월 안에 끝내야 될 조사의 총량이 100건이라 그래요. 근데 조사할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안에 무조건 다 끝내야 돼요. 이 조사라는 게 늦춰지면 안 돼.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콩깍지 터지게 되면 조사가 힘들어지죠, 솔직히. 그리고 벼 같은 경우도 수학기가 지나버리면 아니면 그 안에 내일 비 온다 하는데 전날 조사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10건이든 20건이든 최고를 떠나더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 지침 자체가 저희 지에서 제가 이제 내린 지침이 무조건 다 해라 했고요. 저희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상으로는 그래 돼 있는데 그 부분 좀 애매한 거는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추가 수당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럴 때는 예, 그 협회 인원이 없었어요 올해. 아, 인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한 거예요. 예. 자, 혹시 다음. 네, 잠깐만요. 제 전달 좀. 우리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지금 협회가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또 궁금한 것은 이제 농협에서 이제 일을 줄 때 우리 협회 어떤 협회에 좀 많이 주는 것인지. 잘하는 협회만 해주겠죠. 아까 그리고 그 가입을 할 때 뭐 추천 이야기를 하셨는데 평가사를 모르는 사람은 추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답하겠습니다. 네. 그 일량은 기본적으로 인원 대비로 가고요. 플러스 알파로 민원이 없고 좀 잘하면 좀 더 줍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지금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앞으로 협회가 좀 합쳐질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좀 아니, 인원이 많고 그러면은 예. 그 지금 조금 전에 그 추천제를 제가 처음으로 좀 도입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원들이 그 건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육회 합격자들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그래서 회원님들이 추천하면 우선 선착 이렇게 받아주자고 우리 운영위원회 심의 결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 가입에 대해서는 아마 2월 말까지는 가입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민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여자 평가사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평가를 이렇게 여자분들하고 나갔는데 이제 내가 아까 세봤어요. 보니까 현재 줄로 봤을 때 우리 여자 평가사가 한 3분의 2, 남자가 3분의 1 이렇게 대충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건 전남에만 있는 일이에요. 다른 지역에는 여자 평가사가 거의 안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여자 평가사가 이제 전남에서 이제 사과 같은 거 조사하면 멀리 가잖아요. 갔는데 거기에서 여자분이 가니까 누구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복잡한 문제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계속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평가사가 2인 1조가 된 경우에도 예를 들면 남녀가 되면 계속 예를 들면 11구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불편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상황이 또 틀려졌습니다. 여자 평가사분들이 꼼꼼하고 또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상황이 바꿔져서 지금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아마 이제 업무 배정으로도 아시겠지만 그 제일 걱정이 누구하고 조를 잼매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가장 집행부의 어려움이에요. 업무 배정할 때. 이제 찍힌 사람은 이 사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맨날 담배 피고 와서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저도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계속 한 20일 다니려면. 그런 게 가장 이제 업무적인 데서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했어요. 여자분들이 반드시 남자하고만 이렇게 조를 편성해 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계약자들이 쉽게 말해서 무시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한 이 3년 전부터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주도하고 그래서 요즘엔 오히려 여자분끼리 잼매달라고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이 광주 전남에서 참 획기적인 일을 했다. 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가셔보면 거의 여자 평가사님이 안 계세요. 근데 광주 전남의 장점은 여자 평가사님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잠깐 한 템포 분위기 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 협회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나는 법인도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법인 사실은 대표님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사회 평가사로 합격하시면서 바로 법인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저기 이쪽으로 오셔요. 자, 안대청 우리 평가사님 지금 법인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장단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젊은게 서서 해.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회 합격해가지고 지금 손해사정법인에서 2년간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못 드렸네요. 정말 축하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랑 같이 저는 4회, 와이프는 5회 해가지고 여기 학원에서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같이 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고 모르는 부분 그리고 애매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쪽 먼저 그 마이크 잡아서 저쪽 먼저 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 법인에서 정규직이랑 크게 말씀하셔요. 법인에서 정규직이랑 그 성과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성과제로 많이 뽑고 정규직은 많이 안 뽑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인원들이 다들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나가야 정규직을 뽑아주는 아마 추세일 거고 지금 현재로 6회가 들어간 다음에 아마 그 수임제가 많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연봉제 같은 경우는 연봉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수임제 같은 경우는 해 일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굶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장단점이 있어서 대부분 좀 그 젊은 분들은 연봉제를 좀 택하시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수임제를 많이 택하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각자 역량에 그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다른 부분. 자, 법인 궁금하신 분, 네네. 그 법인에 협회 안 들어가시고 법인 들어가셨잖아요. 네. 이제 법인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는지. 저요. 네. 저는 사실 그 이제 나이가 아직 젊다 보니까 조금 이 업계에서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들어간 건 맞고요. 저도 현재 그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요. 사무실 오픈해서 하고 있고 또 업무도 하고 있는데 두 개를 같이 지어보려 했더니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손해평가 업무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겁니다. 그 젊으니까 조금 더 이 업계에서 좀 커봐야겠다 하고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그 법인에 있으면 그 담당자랑 그 손보 담당자랑 그 통화할 일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업무 같은 것도 그 뭐 이제 협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법인이 조금 더 그 다른 특용 작물이나 시설 같은 부분을 법인이 아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배우려고 일도 배우고 또 좀 커보려고 들어간 거는 그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수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임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건수를 정해져 그 법인이 하게 되면은 수임제로 하게 되면 그 건수는 그 보장을 해줍니까? 예, 이제 그 법인마다 또 달라요. 이게 우리 회사는 100일을 보장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세요 하는 법인도 있고요. 100일을 보장하게 되면 하루에 이제 저희도 또 이렇게 일비나 뭐랑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하려면 되게 길어요. 설명하기가. 그 법인에서 저희한테 수수료도 주는 비용에 저희가 또 회사랑 계약하는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50%를 계약한다. 그럼 60만 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게 60만 원이었는데 하루에 일당이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져가는 건. 그리고 대신 또 이제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환산해서 15억을 채워야 풀피가 되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 장점이 이제 이거예요. 그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갔는데 3건을 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요. 점심 먹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협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날 일한 그 만약 금액이 적잖아요. 하지만 그 법인은 일정 부분으로 그대로 다 이렇게 회사한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그 장점인 부분인 거고, 제가 진짜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자꾸 질문을 까먹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음원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다른 데로 흘러가면 좀 잡아주세요. 예. 또 제 답변이 충분히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저는 법인에서 손해평가사가 활동하고 있는 거를 굳이 그 인원이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얘기하시는 거 보니, 그럼 현재 지금 근무하시는 회사에서는 손해평가사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쯤 되세요? 저희가 농작물 직원은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손해평가사만 하면 한 6명 정도 돼요. 나머지는 손해사정사 보조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도 법인에 근무하게 되면 손해사정사 보조인으로 들어가요. 손해평가사가 아니고. 대신 손해사정사가 그 아래로 이렇게 둘 수 있는 인원이 5명인데 그 인원을 손해평가사는 잡아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은 5명을 채용하고 그 외에 또 손해평가사를 뭐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이렇게 또 같이 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근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법인들도 손해평가사가 더 앞으로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손해평가사를 더 채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두 협회에서 말하는 교육은 네. 그러면 손해 사정인이 교육을 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게도 이루어지고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팀장들이 대부분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가기 전에 저희 손사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양파를 간다 하면 어느 정도 모아서 전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집합지로 모여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그 농작물 그 피해 이런 거를 손해 사정인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원래 이제 사정인들도 같이 현재 같이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하고요. 자, 우리 안재청 우리 평가사님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죠.
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좀 시간 관계상 여기 일단은 여기 모음집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괄 9번, 11번, 12번 즉 현장 조사 시 애로사항, 그다음에 여자 혼자서도, 그다음 농노운전 이 부분은 우리 윤전매 평가사님이 한번 오셔서 멋지게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셔도 돼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해평가사로서 만나게 돼서 더 반갑고요. 그리고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선배로서 1년 동안 이렇게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맨 처음에 나가게 됐던 게 적착을 나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적착을 나가기 전에는 막 업무 방법서대로 뭘 해야 된다는데 이제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시험은 봤는데 도대체 가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혹시 일 나가라고 연락 올까봐 이제 처음에는 저희 오해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현장에 투입을 못 됐잖아요. 근데 연락 올까봐 이제 막 불안해요. 나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막 얘기 들으면은 뭐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또 맞추고 뭘 해야 된다는데 되게 그런 부분들 걱정 많이 했는데, 적착 나가고 나서 별로 이렇게 크게 현장에 나가서 막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별로 없었고요. 이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처음에 2인 1조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파트너하고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맞춰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민들하고 이런 뭐 업무적인 막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올해 1년 동안 평가하면서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힘들었던 것들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여자 평가사님들은 평가 나가기 전에 그거 되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벌레, 뱀, 쥐 막 이런 거. 근데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모르는 그곳에. 근데 그 적착은 막 그 사과 개수 세고 나무 세고 그러느라고 벌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한 번은 벼조사를 하고 장화를 벗었는데 털었는데 장화 속에서 메뚜기였는지 뭐 여치였는지 뭐가 나와서 내가 막 다 밟았더라고, 그 장화 속에서.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특별히 벌레 때문에 막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시골에 개들이 많아요. 개 조심은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여자 혼자서 이게 평가가 괜찮냐 그러는데 다 가능해요. 실제로 막 여자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힘들고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벼조사도 이제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운전도 해야 되고 혼자서 계약자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가서 막 벼 4포기 잘라야 되잖아요. 논에 들어가서. 남자 평가사님 있을 때는 그런 거 육체적인 거는 도와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나 혼자 가서 막 4포기 잘라가지고 나와야 되고 털어야 되고 나 혼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혼자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농노운전이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 농민들이 트럭이 거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농민들 트럭을 많이 이용했고, 이제 또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또 이렇게 천천히 그냥 운전하고 다니시면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농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고, 혹시 다른 부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냥 평가와 관련된 부분만 질문하셔요. 막 뭐 시스템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올해 얼마 정도 벌었을까요? 제가 그 동기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보통 3천에서 4천은 거의 평균적으로 거의 그 정도인 것 같고, 이제 저희 동기들 중에 충청도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하다 오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이 벌었겠죠. 올해 출장을 나갔으니까 저희는 그냥 보통 3천에서 4천 정도.
그냥 일반적인 평가를 하신 분들은 제 통장에 입금된 가격을 기준으로. 온라인 교육했어요. 예, 저희 온라인 교육했고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그 평가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평가를 못하진 않아요. 다 이제 계속 또 협회에서 계속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귀찮게 그럴 필요까지는. 예. 그리고 그 8번이 그 평가사님 기준으로 해서 8번을 답변. 예. 이거는 8번을 기준으로 8번을 평가사님 기준으로 해서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적착을 처음에 무주로 갔는데 맨 처음에 뭐 한 2주 정도 갈 거라고 해서 예상하고 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적착을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추조사 같은 경우는 공으로 다녔는데 이제 저희 같은 동기들은 해남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약간 출퇴근하기가 살짝 그러잖아요. 거리가 1시간 이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해남에서 같이 이렇게 숙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팀 중에 숙박을 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집에서 출퇴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고흥까지 왔다 갔다 그 출퇴근하는 그게. 그리고 벼조사는 이제 거의 대부분은 집에서 출퇴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신 분들은 저희 동기 중에 충청도에 가신 분들은 6월에 갔는데 11월 중순에 오셨어요. 저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이 많이 있었고 이제 제일 짧은 거는 3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서 이게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동으로 낙과조사를 갔는데 뭐 2주 정도 예상할 거라고 갔는데 10일이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며칠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마무리. 그런 부분은 실상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다 교육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업무적인 이런 부분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계속 1월부터 또 이제 특히 6회는 내년에 교육을 더 많이 한다고 하니까 1월부터 뭐 5월까지 계속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업무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장에 갔을 때 그 이게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우리가 평가를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공감을 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그분들은 지금 너무 억울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잘라버리고 탁탁 잘라버리고 막 이러면 농민들이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들은 동기들끼리 모여서 저녁에 연습을 했어요. 근게요. 이거 연습했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표준어로 하면 안 되고 사투리를 좀 섞어주셔야 돼요. 근게요. 이거 계속 이렇게 들어주면서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민원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됩니다. 자, 큰 박수. 예. 자, 이어서 잠깐만요. 자, 여기 질문을 일단 마무리 좀 할게요. 여기에 질문에 13번과 15번은 우리 한국 손해평가사 협회 박연수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지에 13번과 15번입니다. 마이크 저걸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요 앞에 서본 것이 별로 없어서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은 또 저는 2회 합격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또 사실은 우리 또 한소년 전남지에 또
또 교육에 좀 관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아까 우리 김성민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업무 방법서 40% 정도돼요. 그러나 현장에 나가는 작물의 생리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합격하셔서 미리 고민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과거에도 군대 갔다 오면 군인길 다 잊어버리잖아요. 제대하면은 다 잊으셔도 돼요. 그리고 계약자는 우리 업무 방법서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피해가 있으니까 참 보험금 많이 줬으면 그런 마음이잖아요. 아까 우리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격려해 주시면서 가능한 한 공정하되 농가의 편에 서서 평가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민원이 안 생겨요. 그럼 민원이 안 생기면 그 평가 잘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건 이제 뭐 특정 지역 지역 평가에 맞죠. 방금 회장님도 평가인부터 하셨어요. 평가에는 지역의 지역 평가인과 현지 평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지역 평가인으로 다닐 때 제가 착가수 같은 거 이제 다니잖아요. 다니면은 이제 우리 평가사가 2분, 그다음에 지역 평가인 안내 또는 같이 도와줘요. 근데 사실은 지역 평가인은 지역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거에는 지역 평가인들이 2만 명까지 계셨어요. 그분들이 주도로 많이 계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이 이제 뽑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거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근데 제가 보면은 그 지역 평가인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벼농사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과일이잖아요. 과일 농사를 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나무 보면 어느 정도는 알아요. 왜? 기본적으로 재해가 없다면은 적착을 할 때는 내 나무에는 몇 개 정도 달아야 된다. 이거 알기 때문에 대충 보면은 몇 개 정도 달랐다 이러고 하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몰라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냉해가 많이 발생했지만은 보상금 50%만 줬거든요. 보험금을. 작년까지는 80%예요. 그 어떨 줄 모르니까 정확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 이제 평가 여러분 선배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나가봤어요. 나갔는데 지역 평가인들은 아무래도 지역민을 유리할 수 있도록 해요. 하물며 한 나무에 68개가 달렸는데 38개 달렸다 해서 금방 쉴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될 것이 아무래도 숫자 세워가지고 또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또 검증 나온다니까 그냥 굉장히 세심하게 셀 수도 있어요. 있다 보니까 현지 지역 평가인들이 보통 한 80%를 착각을 세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은 가능한 10%를 의식합니다. 그 오차 범위를 10% 인정해줘요. 그걸 하기 때문에 인정하는데 그분들은 그 의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불만이고 왜? 자기들은 빨리 일을 끝나고 싶은데 우리는 또 공정하게 하려니까 제도로 정하게 하려니까 속도 안 늦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한 여러분들 그 보면은 아무래도 나무에 보면은 달려 있는 착가 수가 약간 오차냈지만 그렇게 심해 나오든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가수원을 대표하는 나무를 선정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가능한 한. 그래야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실제 결과를 수신 다음에 표본주를 선정을 또 잘해주면 되고 그리고 오차가 너무 심할 때는 그걸 확인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나오는데 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이 착각수를 쓰다 보니까 자기 이름 안 적어요. 이제 같이 오신 분 평가사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은 적어 놓으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같이 노력해서 좀 더 빨리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분들이 그냥 대충 나가려면 제재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분들이 자기 하루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 쉰단 말입니다. 개수를 해요. 개수를 할 때는 이번에 반드시 조사하신 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평가사 숫자가 적어요. 실제 1,309명 이제 합격하셨거든요. 1,139명 5회까지.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롱이 있잖아요. 면허증이 이게 실제 활동하신 분이 적어요. 그래서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가고 있더라도 넘어갔어요. 근데 올해 이제 566명이 합격하셨잖아요. 이제는 가오가 있으면은
정당한 절차에서 업무 정지라든지 이런 배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는 공정한 평가 이 생각만 하시면 되고, 이 지역 평가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내가 신고도 너무 오차가 심하다 했을 때는 그런 말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염두에 두고 좀씩 봐주더라도 염두에 두고 개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분들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끼리만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은 10%까지는 어떤 걸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민이 유리할 수 있도록 오차 범위를 인정해 드리려니까 그렇게만 조사해 주십시오. 그렇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오차가 많이 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다음에 뭐 지금 손해평가수당 사업수당 아마 뭐 투자 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아요. 투자 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연금소득 대상자입니다. 공직을 냈기 때문에 공직을 한 40년 후에 지금 이걸 하기 때문에 연금소득 대상인데 이거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 아니고 소득세죠.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그래서 이 별도 소득이기 때문에 합산은 안 돼요. 그리고 이미 협회에서 기본 우리 수당 그러니까 실경비 아니 아까 출장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제 세금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 수당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원천 징수를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5월쯤에 이제 사업 소득 신고를 하시면 정리가 돼요. 똑같습니다. 소득세 신고 방법은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과 전혀 관계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협회 가시면은 코드 받고 거기에 맞게끔 수당이 지급되면은 양협회에서 수당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원천 징수하면은 그 이듬해 우리는 이제 올해니까 내년 5월쯤에 세무서 가셔가지고 신고하시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똑같아요. 부양 가족이 몇 명 있는가라든지 기타 뭐 다른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아마 한국도 해주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죠. 이 소득에 대해서 편차가 있다면은 이것도 뭐 사업소득과 뭐 근로소득과 같이 합쳐서 할지 이건 아닌데 현재는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궁금한 점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장님 질문 나중에 또 할게요. 집진행. 그러면 아마 이 사항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또 이거 딱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질문지에 거의 이렇게 질문지에 대한 대답은 다 됐고요. 우리 질문의 14번만 지금 질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14번은 우리 농재협 지회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14번. 됩니다. 14번 답. 예, 가입됩니다. 예. 아니 안 들렸잖아요. 해답해줘 얼른. 아니 가입됩니다. 예. 예, 14번 답은 S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할 수 없고 이제 더 궁금한 사항 개별적인 질문하시고요. 자, 최종 한 5분 정도만 해서 마무리할게요. 여기 농재협 지회장님과 다시 이렇게 송영일 회장님 모시고요. 5분만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신 분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 협회에서 말씀하셨을 때 3, 4천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1년에 일하는 일수가 며칠 정도 되는지 뭐 짧게 일하는 기준이랑 뭐 길게 일하는 기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개인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데 보통 이제 100일 기준 지금 법인에서도 100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일에서 이제 150일 사이에 이렇게 거의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원하는 분들은. 예. 맞죠? 거의. 아까 전에 그 내년에는 협회가 좀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셔 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어려운 질문 저한테 주시네. 아니야.
모든 것에 그래프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사가 또 일을 많이 했죠. 또 작년에는 태풍이 한 3번이나 왔거든요. 그 수학기 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이 밀려가지고 1.5를 했던 것도 그 이유고요. 네, 내년에 협회가 좀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100개를 100명이 먹었으면 100개를 150명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로 간에 자기 내부 경쟁이 심해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실력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 상황에서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은 살아남으실 거고 실력이 없으신 분은 도태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참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이게 총량 대비 인원이 많아진다는 거, 이게 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참 말하기 복잡한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정에 관련된 권한은 농협선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농협선보에서 올해는 협회에 많이 미뤄졌는데 내년에는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선사의 어느 정도 일정량의 배분을, 올해 선사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내년에 선사에 조금 더 일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셨네. 선사에서도 이제 인력을 많이 모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협회가 좀 더 좀 힘들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 지금 어떤 수준의 차이, 실력의 차이를 보면 선사는 직업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 일의 농도나 질에서 좀 타이트해요. 그리고 그래서는 가야 되면 가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안정성이 좀 더 높죠. 근데 이제 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좀 느슨하게 내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면 안 가도 돼요. 다른 사람 가도 되니까. 대신에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전업을 하시려고 하면 선사를 가시라고 하는 거고, 좀 자유롭게 투잡을 하시다가 하면 협회에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선사 같은 경우에 내년에 좀 업무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협회가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말하기 애매한 부분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내년은 어찌됐든 올해보다는 좀 힘들어질 거다. 그런 상황을 저희는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교육에 더 신경을 쓰는 거고, 공부에 대한 부분, 실력 키우기 위한 이런 노력들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양협회에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뭐 교육을 양협회에서 해주시는데 뭐 부득이 참석을 못했을 때 뭐 인터넷 뭐 사이트에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양협회 그 전남 지회 사이트가 있습니까? 저희 시스템이 그러긴 안 돼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후기를 올립니다. 그럼 그 교육 후기나 동영상을 보시는 방법을 하셔야 되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사이트는 없고요. 밴드로 주로 다 밴드로 운영을 합니다.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웬만하면 현장 교육은 참석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협회마다 다를 건데 주말이든 평일이든 맞춰가지고 꼭 참석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농재협에는 손해평가인하고 평가사가 같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손해평가인도 계속 수급이 충원이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평가인은 충원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전남지회가 176명의 회원인데요. 127명이 평가사고요. 49명이 평가인이세요. 근데 평가인들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활동을 많이 못 하셔요. 그래서 아마 평가인 수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저도 이제 전문 평가인 출신인데 12년도부터 평가사가 시작되기 전에 평가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전문 평가인이라 가지고 농업 중앙에 관리하는 평가인이 있어요. 그 평가인이 한 2,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평가인들은 추가 교육이 안 되고 서서히 사라지고, 이 평가인들이 손해평가사 나오기 전까지 모든 그 작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농협에 소속된 평가인이 있어요. 현장 평가인들. 그거는 나주나 영암에 이 분들이 한 2만 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나갈 때 되면 그 현장 평가인들, 지역에 계신 평가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셔요. 그 평가인들은 전체 품목을 못 하시고 그 농협에 적화된 품목만 하시죠. 그냥 나주 배면 나주 뭐 배하고 몇 가지 품목만 이렇게 하시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 농지역 같은 경우는 평가인들이 계시는데 아마 내년에는 평가사가 충원되기 때문에 조건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가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양쪽 협회에서 이제 신입 저희 손해평가사분들이 협회에 가입을 할 텐데 신입 회원분들을 위한 뭐 차후 간담회 일정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정을 잡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저희들도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동 원장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뭔 일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그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또 저희들이 이제 기회가 된다면 좋은 방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나주 3포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3분의 2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무실 정비해가지고 지금 1월부터 지금 업무 방법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 벼면 한 벼 같은 경우를 교육을 한다고 하면 한 3파트나 4파트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교육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체 집체 교육은 힘들고 이런 교육은 뭐 30-40명 한도 내에서 그 교육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잘 아시지만 새벽마다 문제풀이 하죠. 밴드에다 문제 올리고 상품 내걸고 이제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교육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지 않아요? 연락처가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 안 드신가요? 네. 자, 회장님, 우리 지회장님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 적으십시오. 예, 010 3678 5884 제 이름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01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질문을 하셔서 저 추천받는다는데 그것은 우리 회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들어오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현재 회원이 추천한 분은 받아주자 그랬지 뭐 제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문호는 열려 있는데 먼저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 현재 회원이 추천한 분은 받아주자 이렇게 했고 이제 6회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번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연락하면 원하시면 저희는 받도록 이렇게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3678-5884 예, 가입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농지업과 한손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마 농지업에서는 지금 입회비를 5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10만 원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에 지금 가서 그 금액도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지금 건의 이렇게 안을 내는 중입니다. 예. 우리 김성민 지회장님 연락처 말씀해 주세요. 저 명함을 20개 갖고 왔으니까요. 좀 번호를 그래도 대표로 아니, 말씀하십시오. 당첨되시면 20개 드리고 저 010이요. 3085에 3085 8818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먼저 남겨주세요. 막 모르는 전화 하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그 가입비나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많이 버셔가지고 법만큼도 내시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 가입 여부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또 회장님도 계시지만 특별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젊다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큰 차이는 없고요. 같이 현장에서 봐야 될 사람들이니까 함께 웃고 또 즐겁게 저희가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고 이거 하는 건데 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즐겁게 뭐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질의응답에 너무너무 성실하고 아주 책임감 있는 그런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자, 큰 박수로 예. 법인 우리 안지청 법인 연락처 좀 알려주랍니다. 네, 이쪽으로 적으셔.
네, 자, 우리 법인 오늘 그 소속된 연락처 드리겠습니다. 따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 이게 조금 제 전화번호 이렇게 드리기가 좀 다들 드리기가 좀 그래서 예. 제가 저기 서 있을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그래도 어렵게 이렇게 준비해 주신 저희 에듀아 한동호 우리 원장님의 마지막 인사말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은 각본에 없는 제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 우리 교수님들이 의기투합하셔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져주면 너무 좋게 돼서 바로 제가 그제 식사하면서 오늘 갖게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신 내용 어느 정도 다 해소되셨죠? 자, 또 하나 아까 우리 협회가 두 군데 있고 아마 또 법인 손해사정 법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해람해서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아까 특히 법인 어떤 필요한 부분 이야기하셨죠? 그 부분도 역시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자 어디 출신입니까? 자 에듀아 우리 566명 중 269명이 우리 에듀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방방곡곡 우리 에듀아 출신들이 아마 현업에서 하실 건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업에 실제 우리가 현장 가셔가지고 사정 교육을 하실 때 정말 전국에서 만나 뵀을 때 우리 에듀아 힘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서로 어떤 명함 주고받고 하면은 그 지역 가서 또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1단계가 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합격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어떤 현업에서 당당하게 손평가사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